김용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길었던 고난기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 3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빈.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김용빈의 진짜 이야기. 2005년 트로트 신동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소년이 어떻게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망의 터널을 헤매야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13살 트로트 신동의 등장. 때는 2005년. 당시 13살이었던 김용빈은 문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한글을 떼기도 전부터 트로트를 접했던 이 소녀는 어른들도 따라하기 힘든 깊은 감정의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의 첫 무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구성진 트로트는 마치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쌓은 어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2005년은 김용빈에게 있어 진짜 황금기였습니다. 각종 언론이 앞다투어 이 신동을 조명했고 방송국마다 김용빈을 섭외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루에 12개의 행사를 소화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2006년 갑자기 사라진 신동. 그런데 2006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화제의 중심이었던 김용빈이 갑자기 방송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도 방송국도 심지어 팬들조차 그의 소식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용빈은 어디 갔을까? 왜 갑자기 사라졌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변성기가 와서 노래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는 추측만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변성기. 김용빈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 변성기. 모든 남성 가수들이 겪어야 하는 이 시기는 특히 어린 나이에 노래로 인기를 얻었던 김용빈에게는 더욱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3살 때 그토록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김용빈. 그 목소리가 변성기와 함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있게 부르던 노래가 오늘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성기로 인해 예전 같은 노래를 부르기 어려워지자 출연 섭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하루 12개의 행사를 소화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섭외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 공황장애. 그리고 드디어 김용빈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공포감. 14살 소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용빈의 공황장애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성인 연예인도 견디기 힘든 공포감입니다. 한때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노래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김용빈은 거의 완전히 고립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S타일과 인터뷰에서 당시 경험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성기가 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찾는 곳이 줄어들었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잊히는 걸 느꼈어요. 그때 공황장애가 심하게 찾아왔어요. 세 번째 위기, 사춘기. 변성기와 공황장애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김용빈에게 사춘기라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감정 기복, 정체성에 대한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기존 스트레스와 맞물렸습니다. 사춘기 소년 김용빈의 마음속에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반항심도 생겨났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2005년에 그토록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하는 원망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변성기와 공황장애 그리고 사춘기까지 다 겪고 난 김용빈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인기도 사라졌고 그 많았던 팬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후원을 해주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돌파구가 되지 못한 일본행.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용빈이 택한 선택은 2008년 2월 일본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과감히 일본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성공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현지 가수들과의 경쟁.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은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동아일보는 김용빈이 매일 9시간씩 일본어 공부와 2~3시간 노래 연습에 매달리고 있지만 마냥 꿈에 부풀어 있지만은 않았다며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 넘쳐나는 시대에 실력 없이는 그저 일회용 가수에 불과하다. 7년간의 긴 고난기. 김용빈의 고난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변성기, 공황장애, 사춘기가 모두 겹쳐진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13살에서 19살까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김용빈은 이런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울 때 김용빈은 혼자서 깊은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2013년 방송 복귀. 길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김용빈은 점차 변성기와 사춘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용빈은 2012년에 음반을 내고 2013년에는 방송에도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김용빈은 KBS 가요 무대에서 이미자의 아내 모네를 열창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2005년 13살 트로트 신동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7년간의 고난기를 거쳐 더욱 성숙해진 21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잠시나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05년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고난기를 견뎌낸 그에게는 이 정도의 시련은 예상 범위 내였기 때문입니다. 쉼 없는 자기 정진. 2013년부터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김용빈은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노래 실력을 늘리고 무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7년간의 고난기를 통해 얻은 인생 경험과 깊이를 바탕으로 김용빈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10년의 성숙 기간. 7년 고난기 뒤 2013년에 복귀에 성공했고 2014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되살아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김용빈은 성숙에 성숙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3에서 8주 연속 국민 투표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승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적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3 우승으로 이명웅, 안성훈을 잇는 미스터 트롯 3대 진이 되었습니다. 2005년 13살 때 미래의 트로트 황제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용빈이 20년이나 지난 후에야 진정으로 트로트계의 최고 자리에 오른 순간입니다. 성공 이상의 감동. 김용빈의 현재 성공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긴 고난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도 10년이란 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 이를 모두 극복한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 곡에는 길고도 길었던 고난기에서 얻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공황장애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빠른 성공과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김용빈의 이야기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도 일깨워줍니다. 그는 남들보다 늦을 수 있지만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김용빈의 이야기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진솔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